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뭔가요?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어제 네. 원래 본회의에 보고가 됐어야 됐고요. 네.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냐 마냐 예. 이 문제 가지고 여야가 힘겨루기 하면서 결국은 어제는 이제 보고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오늘 본회의가 지금 어제하고 오늘 이틀간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이제 다음 본회의가 27일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예. 결국 오늘은 여야가 표현상으로는 이 청와대를 포함시키는 것에 합의를 해서 지금 국정조사 요구를 공동으로 지금 보고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청와대에 들어가면 대통령도 들어갑니까? 대통령은 빠집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다. 이렇게 제가 계속 표현을 했었는데요.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국정조사 한다는 거에 이제 앞으로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본회의에서 네. 본회의에 보고를 하는 정도고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전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느냐 마느냐, 언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 누구를 증인으로 세울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은 지금부터 이제 협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다음 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의결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 범위, 대상, 방식, 절차, 기간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부터 지금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이제 협상을 해서요. 최종적인 결론은 27일 날 나게 될 텐데 아무래도 뭐 새누리당에서는 계속해서 이 청와대를 포함시킨 게 결국은 청와대 비서실이나 대통령 쪽은 아니다. 예.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 굉장히 강하고요. 네. 반면 여보세요? 전화가 조금. 성규명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네. 도대체 청와대가 언제 어떻게 인지를 했고 대통령한테 어떤 내용이 언제 보고가 됐고 그래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아니냐.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가지고 또 한바탕 씨름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것 가지고 판이 깨질 것 같지는 않죠? 그렇죠. 판이 깨지지는 않을 겁니다. 예. 양쪽 다 굉장히 부담이 큰 문제라.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 타협이 나올 겁니다. 대통령한테 뭐 서면으로 묻고 그러는 방법은 없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한번 여야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겠죠. 네.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 출장 갔다 귀국해서 총리 지금 사표를 이미 낸 상태고 총리를 포함해서 개각 또는 청와대 비서진 진용 개편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하마평이 어떻게들 오르내립니까? 사실 예전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진작부터 하마평이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나 총리가 말씀하신 대로 사의표명을 한 지가 지금 한참 됐기 때문에 사실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는 하마평이 나오는 게 맞을 텐데 이번에는 진짜 의외로 하마평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청와대 참모진 개편 문제 지금 여야 의원들이 특히 이제 여당 의원들도 일부 공개적으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 여당 내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 만나보면 실은 다소 금기시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여전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중심의 이 여권의 힘의 집중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대목이긴 한데요. 어쨌든 새누리당 내에서 최근에 나오는 총리 하마평 중에 좀 관심을 끌만한 인물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김무성 의원과 최경환 전 원내대표입니다. 네, 국무총리감으로요. 그렇죠. 예.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어쨌든 정무적인 감각이 좀 있는 정치인이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내각을 전반적으로 통할하는 정말 그 실질적인 좀 책임 총리의 역할. 지금 총리실 산하로 이제 안전 문제 또 인사 문제 이런 게 전부 다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아무래도 좀 무게 있는 여당의 중진 의원, 정치인이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논거가 되는 건데요. 거기에는 이 정치인들의 입각을 바라는 뭐 그런 것도 좀 깔려 있겠죠. 예. 어쨌든 근데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친박계 핵심 의원 중에 한 명이고 이래서 이제 조금 뭐 얘기가 되긴 할 텐데 이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친박계 내에서 친박계 의원들이 김무성 의원을 총리 하마평에 올리는 데는 나름의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7월 전당대회 7월 14일이니까요. 얼마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인데 이 지금 서청원 친박계 맏형격이라고 하는 이 서청원 의원과 김무성 의원 간 맞대결 구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체로 지금 아직까지는 김무성 의원 쪽이 좀 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이렇게 맞대결을 해서 서청원 의원이 친박계의 대표 선수격인 서 의원이 지게 되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친박계로서는 굉장한 타격일 수밖에 없으니 내상이 크죠. 그 맞대결을 그렇죠. 그 맞대결을 가급적 피하는 방안으로 예. 이렇게 좀 조정하자 이런 취지가 딸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 정리를 아예 해버리자. 그렇죠. 그래서 김무성 의원은 총리로, 서청원 의원은 당 대표로. 네네. 네. 국무총리 시켜놓으면 재밌겠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그렇군요. 근데 뭐 누가 될지 도저히 몰라서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 아직도 좀 남아 있을까요? 그래서 뭐 각사 정치부장들이 뭐 누가 될 것 같다 이런 기사 아예 올리지 마라 뭐 이렇게 지시한 회사도 있고 그러더군요. 아마 하마평이 요즘 잘 안 나온 말씀드렸던 것도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그 하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앞두고 경선 네네. 분위기가 뭐 세월호다 뭐다 막 이러는데 그래도 아무튼 뭐 표로 뽑는 거면은 국회에서는 다들 열심히 해요. 아주 치열하다고요. 그렇죠. 이 국회의장이라는 자리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국가의전 서열 두 번째 아닙니까? 대통령 그렇죠. 다음 자리고 예. 이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역할을 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사실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자리죠. 네. 그래서 사실 국회의원을 하는 의원들 만나보면 사실 한 3분의 2 정도는 국회의장의 꿈이고요. 3분의 1 정도는 대통령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 경쟁 사실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네. 예전 같으면 사실은 그 국회의장이나 국회 부의장 이 여야 모두 이게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체로 좀 교통정리가 되는 그런 기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 한 자리 또 여야 목재 국회 부의장 두 자리 모두 예. 지금 경선 분위기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지금 국회의장제를 놓고는 새누리당에서 황우여 전 대표하고 지금 정의화 현 국회 부의장이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당초에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여당이 제역할 못한다 이런 핑계가 새누리당에서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박계를 중심으로 해서 좀 비토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황우여 전 대표에 대해서.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기류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화 의원 같은 경우는 부의장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외유 내강형인데 이 정의화 부의장은 사실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온화해 보이는데 고집이 굉장히 강한 의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굉장히 뚜렷해요. 그 의사 출신이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기 주장이 굉장히 뚜렷해서 이 정의화 부의장을 의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하반기 국정 운영 과정에서 이 청와대와 부딪히는 국회와 이 청와대가 부딪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최근에 좀 친박계 핵심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다시 친박계가 황우여 전 대표 지원 쪽으로 돌아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로 국회의장은 누가 될 건지는 정말로 23일 날 내일 모레죠. 네. 새누리당 내부 경선이 있을 예정인데요. 거기서 표 까봐야 알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부의장 자리는 뭐 지금 울산 지역구인 사선의 정가비윤 의원 당초 울산시장 출마하려다가 이제 국회 부의장 쪽으로 돌아섰는데요. 아무래도 좀 앞서 나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고요. 예. 충북 출신이죠. 송광호 의원 또 경기 출신의 심재철 현 전 최고위원 이렇게 3파전이고요. 야당 목재에서는 5선의 이미경 의원과 이석현 의원 그리고 4선의 김성곤 의원 이렇게 또 3파전인데요. 네. 이미경 의원 같은 경우는 최초의 여성 부의장 뭐 이런 상징성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서 좀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요. 이석현 의원과 김성곤 의원도 수도권과 호남,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좀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사실 의장과 부의장단 선거에 정말 솔직히 말하면 별 관심이 없었는데 그렇죠. 그건 예.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되든 별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고 이번에 뭐 잘 뽑아져서 자기들의 권위를 스스로 지켜내는 의장단 국회 운영 제대로 하고 통법부라는 오명 안 듣고 그래서 다시 관심을 받는 의장단이었으면 좋겠네요. 저희 청취자께서 질문해 네네. 주신 것이기도 하고 저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례대표 김광진 의원 있지 않습니까? 젊은 네네. 친구. 얼마 전에 네. 결혼했다고도 그러던데 국회 예. 국방위에선가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활동을 했고 오늘 무슨 질의를 했는데 아주 칭찬을 많이 들었다고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이제 어제 오늘 긴급 현안 질의가 있는데요. 네. 오늘 김광진 의원이 물어본 게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국정조사에 청와대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이렇게 여야가 줄다리기를 했던 핵심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도대체 세월호 참사를 언제 보고받았는지, 예.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그래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날카롭게 이 파헤쳐 들어갔습니다. 네. 보통 의원들이 보면 그냥 한두 번 묻고 말고 또 이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이냐 이런 거 하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질문은 한 번 하면 그에 대해서 답변이 오면 그 답변에 대해서 파고들면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데 오늘 김광진 의원은 굉장히 차분하게 그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냈는데요. 예. 결국은 두 가지 답을 끌어냈습니다. 하나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한 시간이 9시 31분쯤이라고 지난번에 상임위에 와서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유선이나 이 구두로 보고를 했던 게 아니고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참 많은 국민들을 어지둥절하게 당혹해하게 만들었었는데요. 그런데 청와대 9시 31분에 보고가 됐는데 대통령한테는 이 큰 일을 30분이나 넘어서 10시 전후로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30분 동안 누구 손에 있었던 겁니까, 이게? 근데 그게 정확하게 지금 오늘 출석한 사람은 총리를 비롯해서 이제 각 부처 장관들인데요. 예. 총리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청와대 내부 일은 내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예. 이게 답변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어쨌든 청와대가 대통령한테 보고한 시간이 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시간도 훨씬 넘어서 예. 그리고 안전행정부 장관이 안전행정부 쪽에서 청와대 문자 메시지로 이 참사가 일어났음을 알려준 걸로서도 30분이나 지나서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오늘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이 된 겁니다. 네, 정보 전달 체계에 정말 분명한 문제가 있었군요. 그나저나 9시 31분에 문자 메시지의 수신인은 누구였답니까? 그 부분도 정말 이거 진짜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네.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이렇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준 건데요. 예. 지금 누가 그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안전행정부 장관도 국회에 와서 답변을 못했고요. 모르겠다 그랬고 오늘 총리도 누가 받았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주소도 안 쓴 편지가 어떻게 갑니까? 문자 메시지는 네. 당연히 받는 사람 전화번호가 찍혀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얘기가 결국은 안전행정부 장관도 사후적으로 국회에 출석하면서 내부 실무자들한테 그냥 보고만 받고 왔지 그러게요. 그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해보고 이게 얼만큼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한 이 문제 의식조차도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보낸 문자가 아니면 밑에서 그렇게 답변서를 써줬을 때 누가 누구를 수신인으로 해서 문자를 보냈단 말이야 하고 물었어야죠.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건 허위 보고 내지는 그 의도적인 뭐 축소 보고 이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터무니없군요. 들어보니까. 어쨌거나 밝혀야 할 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중국의 내각을 통할한다는 총리조차도 네네. 명확하게 확인을 안 한 채 국회에 왔다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 문제네요. 네. 네. 전화 사정이 조금 고르지 못했던 점 청취자 여러분들께 제가 대신 양해를
구합니다. 양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